안녕하세요. 마이크로 브랜드 덕후 빌런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저만큼 마이크로 브랜드를 많이 구매하고 만져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번 리뷰를 통해서 최근에 핫한 마이크로 브랜드의 메인 모델 3가지를 전부 만나봤네요. 로리에의 제미니, 만의 스카이마스터, 그리고 신세대 마이크로 브랜드의 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발틱의 아쿠아 스코프입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왜 많은 시계 잡지들이 이 브랜드를 주목하고 있는지, 왜 발틱의 한정판들이 되파리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지, 발틱이란 브랜드의 매력은 도대체 뭔지, 과연 80만원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인지 제가 리뷰를 통해서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2017년도쯤 킥스타터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마이크로 브랜드답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출시 전부터 다양한 시계 전문 잡지에서 발틱을 주목했어요. 제가 한국산 마이크로 브랜드 우드패커를 리뷰하면서 이런 댓글이 기억나요. 전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산 브랜드냐. 발틱은 어떤지 볼까요? 특이하게도 발틱은 제조 국가를 오픈했어요. 홍콩, 프랑스, 이탈리아 3군데 국가에서 시계를 제작한다고 해요. 케이스 하우징 부품 및 무브먼트는 시계의 천국인 홍콩에서 만들어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높은 인건비로 시계를 전부 제작하는 건 불가능해요. 메이저 브랜드뿐 아니라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는 홍콩과 중국의 힘을 빌립니다. 스트랩은 모두 중국에서 제작되고 그 외 다른 액세서리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 각기 다른 부품들은 프랑스로 보내져서 조립돼요. 브랜드의 역사가 그리 깊지 않으므로 다른 리뷰보다 더 모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언박싱은 진행하지 않는 편인데 언박싱을 안 하고 지나가기에는 박스가 너무 예뻐요.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천연 코르크 소재로 만든 박스가 감싸고 있어요. 박스를 열면 고급스러운 가죽 상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안에 시계가 들어있네요. 세이코나 태그오이와 같이 상자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 브랜드와 대비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더 저렴한 박스를 쓰더라도 시계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발틱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한 이유는 2가지라고 봐요. 훌륭한 마케팅과 라인업의 집중화, 타겟층을 잘 잡은 것이라고 돌려 말할 수 있는데 최근 마이크로 브랜드들을 보면 애매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이 브랜드는 시계를 도대체 누구에게 판매하려는 거지? 시계에 전혀 관심 없는 일반인도 아니요. 시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매니아도 아니고 시계를 광적으로 집착하는 덕후들도 아닌 누구에게 팔지 정하지 못한 브랜드들이 보여요. 어중간하게 타겟층을 잡는 브랜드는 결국 망합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사실상 전혀 필요 없는 시계라는 물건을 나 말고 아무도 모르는 마이크로 브랜드에 100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할 일반인은 많지 않고 매니아들은 메이저 브랜드를 찾아갈 것이고 덕후들은 정말 괜찮은 수준의 모델 아니면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어떤 타겟층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발틱은 빈티지를 찾는 덕후들을 위한 디자인과 현행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의 중간점을 아주 적절하게 찾았어요. 거기다가 프랑스라는 브랜드 소속 국가는 확실하게 시계 브랜드로서 메리트가 있네요. 두 번째는 힘의 배분을 잘했다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가 실패하는 시나리오는 팔릴만한 인기 있는 유명 모델들의 디자인을 전부 베껴서 매우 다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형 모니터에 꽉 차지도 않는 수많은 라인업을 중구난방으로 제작하면서 결국 전 모델의 퀄리티가 내려가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바닥을 쳐요. 발틱은 라인업의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넓게 잡아도 라인업은 3가지 뿐이며 그중 2가지는 같은 디자인의 크로노 차이 뿐입니다. 사실상 2가지의 모델만 존재하는 거죠. 많은 라인업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유혹하기보단 2가지 모델에 집중하면서 각각의 모델들의 퀄리티를 끌어올렸어요. 블랑팡의 50 패덤즈를 베이스로 만든 디자인에다가 파네라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다이얼이에요. 샌드위치 다이얼은 2개의 다이얼을 샌드위치처럼 겹친 다이얼인데요. 위쪽의 다이얼에 구멍을 뚫어서 아래쪽의 다이얼을 드러내기 때문에 만들기는 귀찮고 제작 비용도 비싸지만 아름답고 신선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썬버스트 다이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 모델은 짙은 바다색 위에 얕은 썬버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빛이 약한 곳에선 썬버스트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바다 심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블랙크림 색상을 더 선호했는데 이 모델의 실물을 보니까 왜 발틱에서 이 깊은 바다색을 메인 모델로 선정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색감입니다. 빈티지한 색감의 누런 인덱스로 야광 도료를 단순히 프린팅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번 더 두텁게 발라서 야광 수준이 굉장히 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블루 색상의 다이얼을 가진 이 모델은 노란색의 인덱스보다는 화이트 색상의 야광 도료를 사용한 게 어땠을까? 왜냐면요, 깊은 바다색을 표현하고 있는 남색 다이얼의 이 누런 인덱스가 뭔가 언밸런스예요. 차라리 깔끔한 화이트로 인덱스를 만들어 두었다면 짙은 바다색과 클리어한 하얀색이 좀 대비가 되면서 좀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핸즈는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실수하는 마감을 완전히 컨트롤했어요. 공장에서 나온 핸즈를 한 번 더 폴리싱 처리를 해서 지저분한 부분이나 상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야광도 꽉 채워 넣었고요. 브레이슬릿은 정말 올드해 보이는 쌀알 브레이슬릿이에요. 신기하게도 유격은 거의 없고 케이스 뒤쪽을 꽉 무는 엔드링크라 러그 뒤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한데, 다행히도 퀵 릴리즈 바를 적용시켜 놔서 탈착 시에 스크래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미세 조정 칸이 7개나 되는 건 정말 좋네요. 이 정도면 시계 마디를 굳이 조절 안 해도 돼요. 쌀알 브레이슬릿이 정말 부드럽고 편한데 버클에서 조금 아쉬워요. 잘 만들었다고 엑셀을 밟으려는데 버클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네요. 마무리가 조금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케이스 디자인 자체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미오타 무브먼트가 범용 무브 중에서도 얇기로 유명한 무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모델은 굉장히 얇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러그홀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까지 디자인 밸런스를 깰 필요가 없었어요. 케이스백이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러그가 쭉 뻗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케이스백은 다이버워치답게 기본을 지킨 솔리드백이고 음각으로 잠수부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가끔 이렇게 다이버워치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스백을 시스루로 뚫어놓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있는데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요. 착용감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가장 편하다고 알려진 쌀알 브레이슬릿에다가 사이즈도 매우 작으면서 두께도 매우 얇고 엄청 가벼워요. 더 말이 필요한가요? 빈티지 시계를 표방하는 모델답게 과한 곡률의 사파이어 돔글래스예요. 저는 돔글래스 성애자거든요. 그런데 이 돔글래스가 시계를 좀 더 빈티지하게 만들고 시계를 좀 더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시계가 두꺼워지고 과한 곡률의 돔글래스는 인덱스를 날려버려요. 이 모델은 인덱스가 날아가지 않게 컨트롤을 잘했는데, 간혹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이 돔글래스가 인덱스를 삼켜버리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시계를 만드는 경우를 봤거든요. 망이죠, 그러면. 하지만 이 모델은 글래스를 평평하게 만들었다면 빈티지한 다이버의 느낌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베젤은 코인 베젤이고 60클릭이 아니라 120클릭이면서 텐션도 적당하고 좋아요. 빈티지 블랑팡 50 패덤즈의 베젤 인서트는 제가 알기로 플라스틱? 레진? 이런 거와 비슷한 재질이었어요. 알루미늄, 세라믹, 사파이어 이 세 가지의 베젤 인서트 중에서 가장 흡사한 건 사파이어 베젤이고, 발틱도 사파이어 베젤 인서트를 재질로 선택했네요. 이 인서트 안에도 야광은 잊지 않고 잘 채워 넣었어요. 발틱이란 브랜드를 바치는 무브먼트는 두 가지예요. 논데이트 모델들에는 실내성이 높은 미오타 9039, 크로노 모델들에는 시굴 ST1901. 미오타 9039는 논데이트 무브로 에타 범용 무브먼트와 비슷한 수준의 무브먼트로 평가받고 있어요.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아름다운 비율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쿼츠를 제외하면 세이코 NE88과 에타 2894-2 그리고 시골 ST1901 뿐이에요. NE88은 감당할 수 없는 두께, 2894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 수동이지만 얇고 저렴하고 45시간의 긴 리저브를 제공하는 시굴의 ST1901은 마이크로 브랜드에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만 빼고요. 킥스타터가 끝난 발틱의 가격대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관세를 포함하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가격대에 걸맞는 디자인과 퀄리티를 가졌나요? 평가는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마이크로 브랜드를 구매할 때 팁 하나 올릴게요. 요즘에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직구가 가능해요. 굳이 한국에 있는 리테일러를 거쳐서 리테일러에게 월급 주고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리테일러들도요, 공홈에서 주문해서 받아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서 직구로 내려받으세요. 페이팔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한 번만 딱 가입하시면 웬만한 해외 사이트들 전부 다 페이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